자, 이게 제가 유튜브 링크도 제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승혜님이 보내주신 그 링크,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자, 홈페이지 발차기 단넷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그 승혜님의 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서 여기 쭉 이제 발차기에서 이제 봄 학기제로 저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봄학기에 시작하는 수업이 4개, 어쩌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건 4개, 8개고 이쪽에 이제 후디니 쪽으로는 이제 승희님 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16일 날 시작을 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그렇게 해서 한번 수업할 때 3시간, 2시간씩 이렇게 보통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게 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될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그 수업이 어떤 대상이냐, 게임 개발자, 후디니를 시작해 보고 싶은 분, 약간 후디니가 저도 이제 공부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항상 실패해요. 저도 후디니 완전 초보자예요, 여러분. CG를 20년 한 저조차도 CG가 후디니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후디니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G의 그 많은 툴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후디니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던데. 근데 그래서 참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쭉 읽어보세요. 사용 프로그램 후디니, 후디니 엔진, 후디니랑 후디니 엔진이 2개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커리큘럼 이렇게 쭉쭉쭉 있고, 네, 이렇게 뭐 만들기, 뭐 따라하기 이런 거 하겠죠, 그죠? 예, 제일 쉽게 배우는 방법이 따라하고 피드백 받고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그럼 질문한 거 답해주고 이런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CG를 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정말 재밌고 즐겁게 재밌을 것 같다고 시작을 했다가 딱 막히면 좌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의 수업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면 내가 모르면 즉각 물어볼 수 있고 막힘없이 쭉쭉쭉쭉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자, 이제 그러면 네, 이렇게 신청은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크리스마스 날 세일해요. 크리스마스 지금 신청하시면 조금 손해예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좀 됐을 때 저희가 지금 미리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크리스마스 때 조금 세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슬랙에 가입하시면 슬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안내랑 공지를 다 하거든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차기 슬랙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스탑하시고, 자, 승혜님 이제 등장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직접 제가 섭외를 했어요. 제가 승혜님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발차기의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기억나시죠? 네, 네. 저야 뭐 영광이었죠. 대표님이 연락을 직접 주시다니 당연히 해야지. 아니에요. 발차기에서 이제 직접 연락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후디니 정말 제가 찾았어요. 정말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후디니랑 게임 쪽을 같이 게임 쪽에서 후디니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국내는 정말 없고 해외도 진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게 제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다는 심정을 제가 찾았는데 마침 이게 잘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후디니 프로시저 모델링 특강을 맡게 된 박승혜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사실 생전 처음이라서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승혜고요. 2013년에 처음 이제 게임 쪽에서 업계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한 3, 4년 가까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와서 반다이 남코 캐나다에서 이제 한동안 일을 하다가 현재는 임프로바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회사에 처음 딱 들어와서 후디니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매일같이 쓰고 있고요. 이제 쓰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이 지식을 좀 같이 나누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후디니에 들어오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강의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 이제 3가지 메인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후디니에 대해서 뭐가 후디니인지, 그리고 후디니 모델링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 이제 다른 모델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맥스나 마야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예시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Q&A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승혜님은 그러면 그 커리어가 다 게임 쪽에 있으신 거였죠? 지금. 네. 오케이. 예.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게임에 관련된 후디니 쪽이겠네요. 그죠? 네. 네. 왜냐면 이제 발차기에 그동안 후디니 수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VFX 쪽이었고 게임 쪽이 없었어요. 원래 후디니 하면 뭔가 이렇게 이펙트 쪽 위주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 수업만 있었지 그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처음 후디니로 모델링도 처음이고 게임 모델링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네. 네, 저는 이제 계속 게임 쪽에만 있었어서 후디니도 게임 쪽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영화 쪽이나 이펙트 쪽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강의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디니에 대하여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후디니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후디니는 아무래도 영화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이고 이제 후디니라는 회사 자체가 영화 쪽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제 후디니의 사이드 이펙트라는 회사가 후디니를 영화 쪽의 업계에 쓰려고 이제 발명한 이제 만든 툴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은 파티클 제어. 그러니까 뭐 연기라든지 뭐 폭발하는 것 아니면 물 이런 식 그 예를 들어 뭐 캐리비안 해적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 지금 3가지 이미지 전부 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이런 식의 자잘한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만들지 않고 좀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이거를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후디니 툴이 어떻게 발명이 된 그런 베이스 같은 건데요. 그럼 이제 어쩌다 이게 게임 쪽으로 넘어왔냐라고 하면 이제 네. 많은 연산량을 한꺼번에 뭐랄까 똑똑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게임들이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게임에 좀 응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조금씩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용 후디니는 어떤 거냐면 영화용 후디니랑은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달라요. 약간 마야 안에서도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랑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이랑 같은 툴인데도 쓰는 게 전혀 다른 것처럼 후디니도 게임용 후디니는 약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른데요. 같이 이제 엄청나게 크고 자잘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똑똑하게 사용한다는 거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문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똑같은 문을 한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똑같으면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 이 문은 좀 창호지가 좀 찢어지고 저 문은 사이즈가 조금 다르고 이런 걸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 많이 손이 가기 때문에 후디니가 그런 부분을 똑똑하게 모델링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게임 쪽에서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어놓은 말은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에셋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셋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 후디니 회사에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언리얼이나 유니티에 직접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줄게 해서 만든 게 후디니 엔진. 아까 말씀해 주셨던 후디니랑 후디니 엔진은 조금 다른 건데요. 후디니 엔진을 사용을 하면 언리얼하고 유니티에서 이제 후디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후디니 엔진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 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승혜님은 회사에서는 후디니와 언리얼 엔진으로 그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가워요. 저도 언리얼 씁니다. 네. 유니티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유니티도 된다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네. 유니티 너무 좋은 툴이죠. 네, 좋은 툴이죠. 그리고 장점이랄까 언리얼이랑 유니티를 이제 후디니 엔진을 붙여서 쓸 때 UI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언리얼을 쓰시던 분이
유니티에서 쓰실 수 있고 유니티에서 쓰시던 분이 언리얼에서 이제 붙여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게임용 후디니를 어떤 데서 쓰느냐라고 이제 예를 들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게임들이에요. 첫 번째는 호라이즌 제로 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위쪽에는 이제 파크라이 5, 그리고 왼쪽 아래는 언차티드 4,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스파이더맨, 이제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마블인데요. 이 게임들이 전부 다 후디니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네, 진짜로 많이 썼어요. 와, 몰랐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엄청 큰 맵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사람 손으로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호라이즌 제로던을 이제 예를 들자면 맵이 되게 큰데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 것들로 차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사막 맵 같은 경우에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선인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인장이 아마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맵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심으려고 하면 이제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후디니를 이용하면 그냥 파티클 뿌리에서 쫙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디니가 또 이제 되게 똑똑하게 잘 심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어색하지 않고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응용을 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크라이 5에서는 이제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근처에는 풀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후디니한테 이제 입력을 해서 그런 이렇게 약간 풀은 어디에 자라고 나무는 어디 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프로시저얼하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스파이더맨에서는 특히나 퀘스트 시스템이나 라이팅 시스템도 후디니로 전부 다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팅이 건물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라이팅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후디니로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해요. 네, 그거는 그러면 이제 네, 궁금한 게 그러면 후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후디니로 안 되는 건 없어요. 와. 그 후디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인데 후디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 마야나 맥스나 뭐 다른 거를 안 쓰고 후디니만 가지고 후디니와 예를 들어 후디니와 언리얼 엔진 이 두 개만 가지고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가능해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 하는데 그 마야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게임잼이라는 걸 하는데 한 3일 동안 이제 사람 한 4-5명이서 모여서 게임을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후디니 라이센스를 무료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야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후디니만으로 게임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후디니를 쓸 수 있는 때가 이제 무궁무진한데 그럼 왜 이때까지 사람들이 후디니를 안 썼는지 아니면은 후디니를 그럼 배우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도대체 후디니가 도대체 무슨 툴이길래 이런 되게 막 별게 다 되냐. 그래서 이제 후디니 모델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지. 네. 그래서 맥스랑 마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후디니는 노드랑 파라미터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 위주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제 표정이 지금 저래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노드는 뭐고 데이터는 뭐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되게 기초적인 부분들만 짚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야랑 맥스에서는 이제 이제 되게 베이스적인 3가지 점선면을 이제 버텍스 엣지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후디니에서는 포인트 엣지 프리미티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인트와 프리미티브를 많이 써요. 우리가 마야랑 맥스에서 버텍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기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디니에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좌표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얘가 지금 3D 공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좌표, 그리고 예를 들어 얘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컬러 값, 이런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박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마야나 맥스에서 손으로 당겨주면 이제 마야나 맥스는 얘를 이쪽에서 일로 당겼으니까 이제 그 위치값이 이만큼 변한다. 이런 걸 사용자한테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후디니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을 상자 이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용자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디니한테 만약에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후디니에서 포인트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저 너무 어렵나요? 아니 맥스나 마야에서는 버텍스가 옮겨진 게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보이잖아. 이렇게 버텍스 옮기면 네, 그 버텍스에 붙어 있는 면이랑 엣지들이 같이 옮겨.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 넘겨졌는지 사실 그 숫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XYZ가 1, 0, 1에 있던 이제 버텍스가 내가 네, 이만큼 끌어당겼더니 3, 1, 2가 되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거를 그렇죠, 우리 그렇죠. 정확히 알 사용자는 수 못. 없죠. 내가 손으로 당겼으니까 예, 정확하게 내가 로봇이 아니니까 모르죠. 예. 그 정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할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예, 정확할 필요도 없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음, 그 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기에 그냥 적당한 위치에 점을 놓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모든 모델링 방식은 사람이 손으로 당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약간 필터를 주거나 해서 좀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식이었다면 그렇죠. 예, 뭐 자동차 모델링이나 뭐 제품 디자인 모델링 할 게 아닌 이상, 그렇죠. 맞아요. 일반 뭐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죠, 그죠, 이렇게. 예. 아니면은 뭐 정말 우리가 사이즈가 중요하다 그럼 옆에다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비슷하게 대충 아, 이렇게 한다던가. 하지만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예, 수치로 하는구나.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었던 선인장 같은 경우에 내가 선인장 팔이 2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선인장 팔이 5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전부 후디니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음, 하지만 그 입력만 해놓으면 후디니가 알아서 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점이나 혹은 이제 포인트나 프리미티브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포인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뷰포트에서 보는 건 똑같아요. 버텍스가 있는 곳에 포인트가 있고 엣지가 있는 곳에 엣지가 있고 폴리곤이 있는 곳에 프리미티브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제가 아마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블루 스튜디오에서 일을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맥스 기반이었긴 한데 모델링을 다 해서 이제 UDIM으로 이렇게 타겟 그 UV를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네, 캐릭터 하나에 UDIM을 한 7개 정도를 탁탁탁탁 나눴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 아티스트가 후디니로 내가 더 쉽게 하는 법을 보여줄게. 후디니를 딱 했다. 그때 후디니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7개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UDIM을 15개나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 안 나는데 좀 더 많이 느리제. 그래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UV에 다 펴져 있지만 다시 또 그 테트리스를 다시 쌓는 거예요. 이렇게 7개를 더 좀 크게 해가지고 근데 정말 후디니에서 숫자를 입력했더니 그 7개가 15개로 쫙 바뀌더라고 이렇게. 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런 식이 정말 마법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랬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쌓아져 온 것들이 있어요. 툴 자체는 되게 오래된 툴이에요. 한 12년, 16년 뭐 이렇게 됐다고 했나? 그래서 안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사실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UV를 다시 펴거나 UDIM을 다시 만들거나 하는 것도 어떤 분이 그 툴을 이미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쓸 때 사실 큰 이렇게 수정사항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좋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면 네. 마야나 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뷰포트에서 우리가 버텍스를 잡거나 아니 폴리곤을 잡거나 해서 이렇게 당겨서 쓴다면은 후디니에서는 그거를 노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화면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옮기고 싶은데 네네. 후디니는 그게 사실 되게 안 좋은 모델링의 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거면 후디니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이제 노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야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마야 뭐 MA나 MB 아니면은 맥스는 이제 맥스 파일로 저장을 할 때 그 딱 저장을 하면 그 결과값이 딱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폴리곤 값이. 그래서 네, 당연하죠. FBX로 네. 저장을 하거나 하면 하지만 후디니는 저장을 할 때 그 폴리곤을 저장하라는 게 아니라 노드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노드 예를 들어 노드가 박스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제 건물을 만드는 모델링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노드 한 100개, 300개의 노드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파일을 딱 열면 한 3분 기다려야 돼요. 노드가 이제 다 구워지기까지. 그러면 이제 딱 우리가 지난 어제 저장을 했던 그 건물을 오늘 열려고 하면 3분 기다리면 그 건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승혜님 한국에서도 그 웹젠이라는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거기도 네. 게임 회사, 저도 옛날 한국에서 웹젠 다녔었는데, 네. 거기서는 그럼 후디니를 안 쓰셨죠, 그죠? 거기서는 네. 아마 맥스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맥스와 후디니를 두 개를 비교하실 수가 있구나. 네, 같이 저는 맥스도 보셨으니까. 쓰고 마야도 썼어요. 오케이. 맥스는 한국에서 썼고 마야는 반다이 남코 다니면서 썼고 후디는 현지 회사에서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게 되게 필요했어요. 이게 정말 안 써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실제 실무에서 써본 사람들이 이게 그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은 정말 제일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손으로 잡아당겨서 하는 모델링.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노드를 잡아당겨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노드 사이사이를 잘 연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박스 노드가 있고 이 밑에 뭐라 그래야 되지? 면을 더 주는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면을 더 주는 노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박스가 네. 먼저 있고 면을 더 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델링 같은 게 약간 다른 점이에요. 딱 들어봤을 때는 배경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죠? 네, 배경에 많이 제일 쓰이고요. 많이 쓰이는 네, 들어봤을 때는. 네. 캐릭터 쪽은 아직까지는 약간 덜 쓰이는 이유가 그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배경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캐릭터 쪽에서 못 쓰는 건 아닌데 캐릭터 쪽은 약간 유기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약간 다른 부분이 배경 쪽 같은 게 네모네모하고 동글동글하고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둘을 이제 되게 클리어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포토샵과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거든요. 그 이제 포토샵에서 제가 이제 처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배울 때 속이 터졌던 게 포토샵에서 내가 벽돌 맵을 이제 벽돌 텍스처를 하나 그리는데 한 20분이면 그릴 텐데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그리면 되니까. 네, 근데 서브스턴스 디자인에서 하니까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네. 그 막 구조를 패턴을 만들고 네. 색깔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노이즈를 주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포토샵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누가 이제 AD가 와가지고 야 벽돌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좀 줄여봐. 그럼 이제 벽돌을 예를 들어 그다음 막 3x3이었는데 뭐 10x10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다 다시 그려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돼요. 근데 서브스턴스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리면 바로 3개 3개였던 게 이제 10개 10개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되게 적합한 예다. 네.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론 저는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딱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써보면은 그 되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이걸 딱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러 개를 또 만들겠다. 확장성이 필요하다. 내가 예를 들어 MMORPG를 만드는데 이제 똑같지만 약간씩 다른 건물을 한 100개씩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만들었을 때는 오래 걸리지만 이걸 한번 후디니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서 바리에이션을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되게 배경에서는 무조건 꼭 써야 되겠.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그 롱다크라는 게임을 만드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후디니를 캐릭터 쪽에서 쓰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쓰셨냐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릭터를 이미 세트는 모델링은 이미 다 되어 있지만 그 이렇게 파츠별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롱다크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게임인데 이게 되게 솜옷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패딩 같은 거를. 근데 뭐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갑을 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갑을 바리에이션을 한 20개 만들어 놓고 그 뭐 패딩을 5개 만들어 놓고 그걸 후디니가 되게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예를 들어 이 장갑이 짧은 장갑이다. 그러면 패딩 여기까지 오고 그 만약에 장갑이 여기 긴 장갑이다. 그럼 패딩 여기까지 오고 네.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이제 캐릭터를 바리에이션을 주는데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시는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감이 딱 왔어요. 이게 어떤 네. 식으로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포토샵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제가 아니까 이걸 아니까 서브스턴스 디자인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어리더라도 이거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수정이 들어왔을 때 제때 바로 이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그렇잖아요. 그죠? 노드로 이렇게 맞아요.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중요하죠. 예를 들어 서브스턴트 디자이너 자기 이제 파일 하나 만들었다면 사실 다음 프로젝트 가서도 이렇게 좀 그거 그대로 써도 돼. 바꿔가지고 네, 쓸 수 있고 후디니도 똑같아요.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후디니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텍스 뭐 포인트 엣지 프리미티브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약간 이제 스크린샷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노드와 파라미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잘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여요.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나요? 네, 그 이제 파란 이제 보면은 이제 씬뷰, 파라미터, 네트워크 뷰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제 보통 마야라면 씬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파라미터 뷰는 좀 조그맣게 하더라도 씬뷰에서 모든 것들 다 하니까. 필요할 때만 쳐다보지 그 얘기는 네, 생기만 보죠. 그죠? 네. 근데 사실 후디니에서는 씬뷰를 꺼놓고 작업을 해도 돼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씬뷰를 꺼놓고 작업해도 될 정도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네트워크 뷰랑 파라미터 뷰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씬뷰에서 포인트 넘버랑 프리미티브 넘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엣지는 숫자가 없어요. 왜냐면 엣지라는 거 자체의 개념은 있지만 여기서는 엣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넘버랑 프리미티 넘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약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이제 박스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약간 하이라이트 돼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노드거든요. 그 네. 밑에다가 제가 이제 익스트루드 노드를 이제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익스트루드는 아마 대부분이 다 다 있죠. 익숙하실 네.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익스트루드 노드를 추가를 하고 위에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 조금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쪽 면만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다가 숫자 2번 프리미티브 넘버를 넣어주면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2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 이제 2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퀴즈가 2번하고 4번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써주시면 2번하고 4번이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숫자를 매번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나? 이게 상자니까 편하지. 예를 들어 막 면이 한 1000개, 200개 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딱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 지금.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똑똑하게 해봐야겠죠? 그 중간에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줬어요. 그룹 노드라는 건데요. 이제 스모싱 그룹 주듯이 이제 그룹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노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이제 노멀 방향이 이제 면을 바라보는 방향이 Z 방향일 경우에라는 그 상황을 줬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게 보이시죠? 네네네. 이제 0번이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 가서 아까 지정해준 그룹 이름을 넣으면 이게 확대가 되려나? 그룹 이름을 아무튼 넣으면 자동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줘요. 숫자를 넣지 않아도 그룹으로 지정된 것을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그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의 이름으로 이제 하면 숫자 네. 대신에 아까 처음에 숫자였는데 숫자 대신에 그룹 이름으로 하면 그게 적용이 네. 된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그룹을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이제 노드를 좀 바꿨어요. 그룹 레인지라는 노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영역을 약간 패턴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짝수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모든 프리미티브 넘버가 짝수일 경우에 선택이 돼요. 자, 그 이제 그룹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짝수면이 익스트루드입니다. 되게 재밌는 툴이네. 되게 네. 재밌다.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인 거예요.
이제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넘버, 숫자대로 돌아가는데 데이터로 돌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전부 알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쵸,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2, 4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고 사실 우리가 후디니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모든 면들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네네. 후디니가 이제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줍니다. 우리가 네. 직접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네네.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이제 살짝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재사용 부분인데요. 아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호디니를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약간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본인만의 라이브러리. 본인만이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져온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여기 돼지머리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노드에다가 상자를 돼지머리로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모든 짝수가 자동으로 선택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번호는 껐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자동으로 선택을 해준다는 거는 거기다 무슨 모델링을 가지고 와도 그게 폴리곤이라면 모든 걸 짝수로 선택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만 들어도 되게 편리하지 않나요? 네, 네. 네. 폴리곤을 짝수와 홀수로 구분한다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일단 신선하네요. 네. 그 이제 짝수랑 홀수를 이제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면을 반만 가지고 싶다. 내가 면을 예를 들어 체커보드처럼 면을 010101 이런 느낌으로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홀수 짝수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디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홀수 짝수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벌써 시간이 이제 제대로 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만든 툴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후디니 로고는 기존에 있는 로고고 이제 덩쿨을 만드는 그 에셋을 만들었어요. 후디니에서 후디니 디지털 에셋 줄여서 HDA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화살표를 표시해둔 약간 파란 빛이 나는 이제 노드가 제가 만든 HDA 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노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다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도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이는 이제 후디니 로고 파일을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면 돼지머리로 바꾸면 이것도 여전히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만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은 제가 이제 이 툴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바닥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 그것만 이제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쉽고 빠르게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저기 어떤 오브젝트가 되더라도 그 표면을 따라서 저기 넝쿨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링 방식을 사실은 프로시저럴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정확한 개념 자체는 약간 다른데 프로시저럴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랜덤한 값을 가지고 있는 툴한테 입력 값을 줬을 때 그 툴이 알아서 생각해서 모델링을 가져다 주는 것.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이미 좀 데이터를 준 상태에서 그럼 툴이 알아서 모델링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프로시저럴 모델링이거든요. 약간 랜덤한 그런 효과도 약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덩쿨 같은 경우엔 제가 랜덤 시드,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는 그 랜덤 시드를 바꿔주게 되면 다른 모양의 형태의 덩쿨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후디니가 알아서 랜덤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만약에 진짜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무슨 미국의 유럽의 어떤 오래된 집 같은 거 보면 집 자체를 한 3분의 1을 덩쿨로 다 덮고 있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을 예를 들어 모델링 한다고 치면 다 모델링을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하고 물론 이게 몇 개 샘플로 만들어 놓긴 하겠지만 또 어차피 그걸 사람 손으로 그 표면에 맞춰서 끼워서 한 거라 만약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스플라인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도 일일이 손 하는 거지. 해가지고 맞아요. 하겠지만 근데 이게 저렇게 노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저 후디니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는 거면 되게
뭐 만들 때 어렵지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하는 거 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플라인 그리는 것도 자동이고 네, 스플라인의 두께를 주는 것도 자동이고 네, 그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기에다 이파리도 달 수 있거든요. 이파리를 다는 것도 자동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덩쿨이 생길지도 사실 자동이에요. 여기 지금 UI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치 넘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브랜치 넘버를 지금 9개만 해놨는데 예를 들어 100개를 한다? 그럼 100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후딘을 하려면 내가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그 필요한가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고해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8점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아, 10점 100점 만점에. 만점에 네? 100점 100점 만점에 만점에. 네. 네.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후디니를 배우면서 느꼈던 게 수학을 배우면 훨씬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음, 거는 확실히 느꼈죠. 수학이 이제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후디니가 똑똑해서 요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네네. 그냥 갖다만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아, 인 것 같아요. 잠깐 무식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 맥스는 잘 모르겠고 마야에서는 그 파이썬이나 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툴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후디니도 그쪽이랑도 이렇게 스크립트 이게 언어랑도 그 네,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네,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내장 스크립트 언어라고 백스라는 언어가 있고요. 네네. 이제 C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 파이썬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모델러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VFX 쪽 아니 FX 쪽은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모델러도 활용을 하나요? 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쓸 수 있어요. 몰라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마야나 맥스를 쓰면서 사실 파이썬이나 이런 거를 몰라도 쓰는데 전 그렇죠, 그렇죠, 지장이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 A, if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 네, A가 B보다 크면 네. 예를 들어 0을 주세요. A가 B보다 작으면 1을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의 간단한 그 프로그래밍을 알면 훨씬 더 윤택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1월에 하는 발차기 수업에서도 그 부분도 조금 커리큘럼 있었나요? 있나요? 네, 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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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간단한 부분들만 이제 네, 네,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만 네, 알려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시저럴 모델링의 후디니의 되게 장점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되게 넓은 부분들 비슷한 것들 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로 쉽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프로시저럴 모델링 범주 안에 들어가요. 음, 그래서 예시를 들고 오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스킵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전부 아니,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고요. 네, 그 제가 얼마나 이제 네,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이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덩쿨 영상을 가지고 온 건데 그 화질이 어떨려나요? 아, 나쁘지 네, 않으려나요?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덩쿨의 로고를 붙여놓은 그 부분인데요. 네. 이 노드를 가져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로고 같은 경우에 너무 간단해서 제가 이거를 약간의 끝에 베벨을 주는데 이 베벨을 줄 때도 보면은 제가 엣지를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직접 엣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후디니한테 알려줬어요. 각도가 90도일 경우에 선택을 해라. 음, 그럼 각도가 90도인 경우에 선택이 돼서 자동으로 베벨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디는 말을 알아듣구나. 그쵸, 그쵸. 아이들엑스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알아듣구나. 네, 후디니는 똑똑해요. 저희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HDA, 덩쿨 HDA인데요. 그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로고 파일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약간 뭐야 이거 스킵됐어. 이거를 처음에 바닥 부분에서 시작해서 윗부분을 가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자. 여기에 이제 바닥 부분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박스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지정을 이제 제가 해주는 거예요. 아, 바닥에서 우리 1m 올라오는 정도만. 위치, 네. 네, 시작 포인트를. 네, 바닥에서 1m가 시작 포인트, 그리고 위에서 한 10m 정도가, 위에서 한 3m 정도가 끝나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흰색 면, 이제 흰색 선들이 보면은 그냥 폴리곤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게 모두 다 덩쿨이에요. 모든 가능성 있는 덩쿨들인데,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네, 길을 먼저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대략 9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동으로 9개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9개 정도를 골라서 그 다음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노이즈를 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고요. 노이즈를 되게 많이 써요, 후디니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덩쿨들이 겹치는 부분을 알아서 조정을 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덩쿨들이. 네. 이것들도 프로시저 모델링을 이용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비켜가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약간씩 비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노드로 겹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밀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 부분에서 두께가 예를 들어 1로 시작을 했을 때 끝나는 부분이 0이어야 된다라고 네네. 하면 후디니가 그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천천히 그라데이션 되듯이 두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뭇잎 부분인데요. 후디니에서 나뭇잎 생성기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다음으로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네. 부분은 뭐 나뭇잎은 네. 그래서 나뭇잎 생성기를 이용해서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이제 포인트들인데요. 포인트에서 이제 나뭇잎이 나오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뭇잎 사이즈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뭇잎을 이렇게 나오게 하면 다 이제 나중에 다 같이 합치면 이건 이제 좀 제가 뭐 동글동글한 걸 넣고 싶어서 나뭇잎에다가 같이 넣어줬어요. 다 같이 이제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시저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랑 후딘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하다 보면 후딘이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후딘이를 가르치는 과정에 가까워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짧은 비디오인데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재사용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후디니 자체에서도 후디니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많이 쓰겠다 싶은 것들 후디니 내장으로 이제 에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폴리 리듀스인데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3,000개 모델링이 있는데 이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3,000개 폴리곤이 있는데 폴리 리듀스를 바닥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옆에 있는 이걸 잡아당기면 면이 줄어들어요. 와. 근데 어떻게 UV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줄어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텍스처가 지금 그대로 있잖아. 네, 그 이제 면을 껐는데 거의 티가 안 나죠. 네. 그 이제 UV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줄이나 보다. 네, 이제 UV 뷰도 있거든요. 네. 보시면 줄어드는 게 한껏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게임에서도 당연히 이거 LOD 할 때 쓰겠네요, 그죠? 네, LOD 할 때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자동화 시켜가지고 네. 그 툴을 만들 때 이 폴리 리듀스 노드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LOD를 0번부터 5번까지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 뭐 배경뿐만 아니라 뭐 캐릭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도 다 쓰겠는데요, 그냥 다. 네. 그리고 되게 성능이 좋아서 그 가끔 보면 자동으로 면 줄여준다 그러는데 되게 성능이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은 성능도 되게 좋아서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게 이거는 이제 언리얼에서 이제 쓰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긴 영상이라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언리얼에서 후디니 에셋을 이제 드래그를 해서 씬에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자, 근데 그럼 이거 그냥 FBX랑 뭐가 다르냐? 네, 뭐가 달라요? 이런 게 가능해요. 오. 그래서 그 모든 제가 아까 이제 야. 뭐랄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숫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그게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너비, 길이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그 뭐라 그러죠? 발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발판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지정을 해두면 그런 것들을 언리얼에서 가져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해주는 부분이 언리얼 엔진, 후디니 엔진이고요. 이제 여기 이 화면에서는 사실 후디니가 없잖아요. 근데 후디니와 언리얼을 연결해주는 약간 중간 다리 같은 역할, 그게 후디니 엔진이에요. 나는 언리얼을 개발을 하는 언리얼 개발을 쓰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신기한데. 그래서 조금 이제 넘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잠시만 키보드를 썼더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플랭크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고요. 화면 화질이 괜찮나? 그 중간에 이만큼 그걸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 컬리전, 그 충돌 박스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가운데를 너무 많이 주면 중간에 빠지겠죠? 네네. 그리고 조금 넘겨서 텍스처도 넣을 수 있고요. 이제 플레이를 바로 해보면 이거 지나다. 이 콜루션이 따로 적용이 돼서.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게 모델링이 이제 일단은 제 강의는 모델링에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모델링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스파이더맨, 그 마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이제 언리얼은 아닐 텐데 아무튼 자기 이제 가져다 쓰면서 퀘스트 시스템도 후디니에서 적용을 했고 라이팅 시스템 아니면은 모든 데칼 이런 것도 전부 다 후디니에서 작업을 해서 넣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모델링이 지금 방금 이렇게 쫙 늘어나면 그 텍스처가 스트레치가 쫙 늘어나지 않고 자동으로 타일링이 이렇게 되면서 텍스처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사실 반영이 많이 안 돼 있는데 텍스처 그 UV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더 많이 주고 싶다, 예를 들어 UV를 더 키우고 싶다, 줄이고 싶다, UV를 뭐 바꾸고 싶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벌써 지금 50분이 됐어요. 시작한 지. 네. 내가 앞에 좀 약간 뜯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이즈 길이는 딱 좋았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미리 미리 질문을 제가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몇 개를 발견을 해가지고 미리 Q&A를 조금 써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많이 준비했나? 아니, 괜찮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사실 후디니 배우기 많이 어렵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사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야나 뭐 맥스나 뭐 시나몬 포디가 여기 있긴 한데 가끔 블렌더도 있더라고요. 다 밑바닥에 있는데 후디니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절벽이 돼서 다들 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혼자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툴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다른 툴하고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개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들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밑바닥부터 배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후디니에서 뭐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같은 걸 알려줄 사람이 있다면 사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뭘 배우고 싶은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만 배우면은 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툴이 후딘이에요. 하지만 혼자 하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아니, 뭘 배우려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디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저도 사실은 막 CG를 독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후디니는 진짜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도 약간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모델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배우실 거예요. 모델링 경험이 전혀 없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3D 공간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미 그걸 좀 해보시고, 그리고 모델링 하다 보면 이 기능이 마야에 있었는데 후디니에도 있을까? 한 100%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아까 질문도 주셨었는데 사실 알면 좋은 건 것 같아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근데 이제 여기 써준 일반 아티스트 레벨에서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사실 모델링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스크립팅을 할 수 있으면은 진짜 막 후디니 마법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너는 진짜 마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팅을 할 줄 알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후디니가 이제 게임 업계에서 얼마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후디니를 꼭 배워야 할까요? 뭐 쓸 데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한데 게임 업계에서 사실 후디니가 되게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네네. 이름은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작 쓰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큰 프로덕션에서는 이미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고요. 작은 프로덕션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작은 프로덕션에서는 뭔가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기 위해서 후디니를 많이 쓰고 네. 큰 프로덕션에서는 엄청나게 큰 맵을 채우기 위해서 후디니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아니 저도 이제 발차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국내에 있는 게임 업계 관련자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후디니에 대한 문의들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FX 쪽이었는데 이제는 게임 쪽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전히 대답을 못 해주겠지만 저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네요. 네. 저 덕분에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게 네.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 처음에 홍보 영상을 만들 때도 거기다 말했던 것 같은데 후디니를 보자마자 진짜 너무 툴이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쓰면 쓸수록 되게 할 수 있는 걸 더 많아져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이거를 많이 알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툴을 갖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좋아지는 점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네. 더 관심이 있으시다, 누가 더 배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죠. 아 정말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제가 그 승혜님을 차단한 제가 너무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내가 너무 너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질문 또 이제 해주실 분 질문을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네. 예,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고 한국 분들 질문 잘 안 하시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도 돼요. 일단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 회사의 파이프라인은 이미 맥스로 파이프라인이 굳혀져 있는 게임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네. 그러면 갑자기 후디니로 확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부터 차근차근 후디니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후디니라는 거를 어떤 부분을 써야 이제 처음에 효과를 극대화를 볼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기에는 되게 지루하고 근데 뭔가 좀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요새는 사실 마야나 맥스 쪽에 UV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은 되게 많이 발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야에서 써보는데 되게 그냥 클릭 한 번 하니까 자동으로 켜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예를 들어 면을 줄여준다던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면 맞아 이걸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바위 만들어주는 툴이었어요. 네. 바위라는 게 사람이 만들면 그런 이야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은 입사해가지고 10년 동안 바위만 만들었다. 이 사람은 입사해서 10년 동안 풀만 만들었다. 나무만 만들었다. 이런 그런 자연물 같은 부분을 후디니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입력을 줘서 예를 들어 나무는 예를 들어 10m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나무는 거의 죽어가는 나무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후디니 에셋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이 조정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굳어졌으면 그런 조그마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네. 단축시켜서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을 오케이. 네. 네. 그러면서 그게 충분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하신 분이 후디니 리토폴로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리토폴로지 기능은 없는데
그 리메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리메시가 아마 마야에도 있는 기능인데 맥스에는 있으려나? 그 모든 면을 되게 균일한 그 사이즈로 만들어줘요. 아, 모든 면을. 네. 지브러시에도 있잖아요. 리메이크가 예, 있어요. 예. 예. 네. 거기 이제 그 기능을 쓰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엉킨 면들이 다 풀어지거든요. 네. 리토폴로지 기능은 마야에서 하는 걸로. 저도 사실은 이거 제가 발차이가 사실은 오토데스크의 파트너 관계라 있어가지고 오토데스크가 상당히 세미나 많이 하는데 아, 저도 모델링을 사실은 오토데스크 제품을 잘 안 쓰고 저도 잘 안 써. 나도 거의 지브러시에서 모델링을 다 해요. 네. 캐릭터 모델링을 거의 저는 하드 서페이스도 다 지브러시에서 100%다 해요. 처음부터 아예 지브러시 다 만들어요. 근데 리토폴로지는 마야에서 해요. 아, 그, 리토폴로지를. 근데 사실 리토폴로지를 안 한 지가 꽤 된 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델링이 좀 면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진짜 면을 수십만 폴리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폴리리듀스 기능을 써요. 음, 그러면 폴리리듀스가 자동으로 면이 어떤 부분은 좀 더 음, 밀도가 있고 어떤 부분이 밀도가 낮은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면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직접 와이어를 짤 필요가 없어지죠. 어, 근데 이게 막 배경이라든지 그런 프랍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사람의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와이어의 플로우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네. 근데 그 와이어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내가 예를 들어 그 이만큼 여기 이제 면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 면만 안 없어지고 뭐 어,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아,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네. 아, 허무해지네요. 허무해져. 아,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쿠디니한테 가르치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자, 또 질문 또 있을까요? 그 리토폴로지 기능은 되게 딱 되게 반으로 잘 찍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작업 파일 렌더링은 멘트라 쓰시는 만트라. 네. 많더라고요. 나 네. 모르겠어. 그 뭐요? 게임 쪽에서는 사실 만트라를 쓸 일이 없어요. 렌더링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이제 한 번 만들어진 에셋은 그냥 바로 언리얼로 가져갑니다. 그 네, 자체의 어떤 그 뭐 VLAN이나 그 아놀드 같은 렌더 그 말씀하시는 건가? 네. 그 렌더러가 사실 만트라 렌더러가 후디니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렌더러 중에 하나인데 네. 굳이 영화 쪽에서는 이제 써보실 수 있는데 게임 쪽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네, 네. 저도 네 마야에서 이제 모델링하고 뭐 지브레에서 모델링하고 마야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냥 마야의 그 아놀드로 그냥 게임 엔진으로 넘기기 전에 한번 그냥 보는 거 정도 프레젠테이션 네. 보여주기 위한 걸로 하지. 네, 굳이 언리얼 엔진을 뭐 리얼타임 엔진을 쓰면 네. 자체의 그 프리렌더는 쓸 필요가 쓰는 일이 네.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심지어 막 후디니 자체에서도 뷰포트를 안 열어놓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박이다. 네.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덩쿨 이걸 미리 내가 만들어 놨으면 네. 그죠? 내가 사실 이미 머릿속에 결과물이 수치를 얼마나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예. 어, 텍스처 작업. 또 노드를 사용해서 코딩해서 가능한가요? 네, 텍스처 작업도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처 작업 사실 아까 예를 들었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랑 이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디니를 쓰는 것보다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훨씬 그쪽엔 특화가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따로 배웠냐라고 하면 yes or no인데 그 yes and no인데 왜냐면 한 번도 프로그래밍 코스를 들어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 친구분들이 있어서 이제 친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책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화면 공유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대화만 하시니까 네, 좀 더 집중력으로. 이거를 오케이. 네. 네. 제가 이제 질문만 받을 거니까. 네. 네. 또 네, 또 현재 CPU라든가 메모리 사용량은 어떤가요? 그리고 버전 15일 때 털 작업을 했었는데 다른 툴들에 비해 너무 무겁고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 컴퓨터 용량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작업을 만약에 내가 한 진짜 큰 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맵이 엄청 큰데 포인트가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비어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 제가 현재 개인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16기가를 쓰는데 얘는 조금 힘들어하고요. 회사에서 받은 컴퓨터는 거의 슈퍼컴퓨터인데 CPU도 꽤 많이 잡아먹고 36코어 스레드리퍼 쓰고요. 256기가짜리 메모리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다 어차피 돈은 다 우리가 많으니까 컴퓨터는. 근데 그쵸? 그래서 그런데도 가끔 100%를 찍어요. CPU랑 메모리를. 가끔 메모리가 부족해서 꺼질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만약에 내가 만드는 게 진짜 작은 자동차 정도다. 아니면은 작은 건물 한 10m, 10m에 한 30m짜리 건물이다.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엄청 막 다 디테일이 엄청 들어가지 않은 한은. 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후딘을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저는 원래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막 로봇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잘 만든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냥 되게 복잡하게 그냥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 Vlay라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 튜토리얼이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야에는 Vlay가 없었어요. 그래서 맥스에서 Vlay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원래 맥스 유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Vlay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델링은 그 XSI라는 그 소프티마지 XSI에서 모델링을 하고 Vlay를 사용하기 위해서 맥스를 배워서 맥스에 가져와서 Vlay로 이제 렌더링을 해서 제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었냐면 Vlay를 사용했다는 걸 엄청 넣은 거예요. 나름대로 막 튜토리얼도 막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어설픈데 그렇게 GI를 이용해서 뭐 라이트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가지고 막 넣고 이렇게 막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의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막 연구하고 넣고 했다는 거가 상당히 많은 점수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맞아요. 그 Vlay라는 게 사실은 제가 블루 스튜디오도 Vlay를 결국에는 쓰게 됐지만 제가 입사하고 한 5년이나 이후에야 Vlay를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Vlay를 쓰기 위해서 저를 뽑았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새로 뭔가를 사람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능을 잘 쓰지 못할지언정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게 내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저도 그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확실히 워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후디니를 쓰는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모델링 하는 거에 사실 뭐 마야에서 시네마 4D 어디서 모델링을 해도 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그냥 후디니에서 모델링을 해서 제가 잘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것들 내가 좀 더 프로시저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면 더 앞으로 더 미래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후디니로 모델링을 해서 보내면 그 작품의 퀄리티를 떠나서라도 그냥 그 테크닉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훨씬 더 남들과 다른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말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네, 진짜. 저도 네, 완전히 동의하는 게 네, 사실 후덴이라는 툴 자체가 아직까지는 새롭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런 새로운 툴을 받아들이는 거를 보여주고 만약에 그 회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분을 이제 섭외를 한다. 예를 들어 너는 새로운 툴을 배우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게 우리 회사에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를 가면 사실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이겠어요. 그 네. 회사는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는 회사일 거고 그건 사실 우리가 회사를 고를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좀 질문을 이제 두 번이셨는데 그 두 개만 받고 우리가 끝낼게요. 지금 네. 건물 모델링에서 랜덤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건물의 층수나 창문인 것 같아요. 창변, 네. 모양들을 후딘에서 랜덤 기능하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저런 것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이번 수업의 메인이 될 거예요. 네네, 저거는 당연히 저기 네. 프로시저하게 딱딱딱 되는 거 그걸 하시는 거니까, 그죠? 네. 네. 후디니에서 만든 머티리얼을 언리얼에 넘길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답변은 네입니다. 노드도 있어요. 후디니 언리얼 머티리얼이라는 노드가 후디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모든 텍스처도 자동으로 구워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썼던 기능 중에서 뭐가 있었지? 예를 들어 나무를 만들었는데 나무 이렇게 막 되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텍스처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사실 비어 보이잖아요. 네. 텍스처도 사실 프로시저하게 만들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언리얼을 넘길 수 있어요. 텍스처, 뭐 베이스 맵, 스페큘러 맵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구워가지고 한꺼번에 넘길 수 있어요. 네.
그거랑 이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기초적인 부분이나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커버를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사실 여기 살짝 썼는데 그 이제 이번 강의는 진짜 후딘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후디니를 어떻게 쓰는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래도 어려울 어디서부터 것 같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 같아. 아닌가요? 그게 이제 진짜 막 후디니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후디니 그 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그 정도의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참여를 하도록 할게요. 저도 좀 아,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음, 그, 특별히 이제 질문은 제가 안 받는 걸로 하고요. 자, 수업은 1월 16일 날 진행이 되고요. 미리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조금 더 수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내 상황은 뭐 이러이러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받도록 할게요.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니핏이 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도 오늘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